3월 16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경마도 부산 경마 역시 완전히 도깨비 경마였죠. 그러니까 요즘 경마가 참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인기 있는 마필들이 막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 배터기 때문에 적중, 환수 이것만 생각하고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출전 두수는 뭐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크레이지 망고나 4번마 블랙 스마일, 5번마 파워밴드, 11번마 다이아루. 이 정도가 아마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진마 편성에서는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인기마선에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이제 사전에 보시면 이 3번마 크레이지 망고가 선행을 가고 4번마 블랙 스마일, 5번마 파워밴드, 11번마 다이아룩이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에서 경주가 끝난다. 이렇게 사전의 예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보여준 걸음들이 있는 마필이 이 네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이 4번마 블랙 스마일, 마이야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마필이 아니고, 글쎄요,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오착 한 번 한 게 제일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기수가 마이야 기수고, 편성 자체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 발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 마필을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마필은 이마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다른 마필이 너무 볼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떠밀린 듯한 느낌입니다. 떠밀려서 인기마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놓고 내가 자신도 없는데 배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이마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럼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이마필을 놓고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거나 또는 이 편성에서 어떤 전개를 탔을 때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필을 일단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자, 3번마 크레이지 망고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더블 블레이드도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3번마 크레이지 망고가 좀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좀 높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였지만 바로 뒤로 처지면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주행심사를 거쳐서 출전한 직전 경주에서는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죠. 1번 게이트에서. 그러면서 뒷심을 살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은 경주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단독 선행이라면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도 있는 마필. 다만 아직까지 순발력이 그렇게 검증이 된 편도 아니고 뒷심도 한 번쯤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5번마 파워밴드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군계 일학이라고 봐야죠.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지만 직전 경주에는 끈끈한 모습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
이때 같이 뛰었던 벌교라바나 뭐 조이라이트 이런 마필들이 금주에 다 출전을 하는데 라운드 캐비아도 출전을 하고요. 나름 인기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5번마 파워밴드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성에서 좀 좋은 마필들과 뛰는 편성에서 싸우면서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내줬단 얘기죠. 자, 14조 이신우 마방이 원래 그 이신영 마방, 좀 도깨비 마방이었죠. 그리고 뭐 인기마 갖고 잘 빼먹는 그런 마방으로 좀 정평이 나 있는 데인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정직한 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계속해서 정우주 기수가 손을 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쓴다면, 거의 이번 경주에는 충마급, 인기도 아마 거의 1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말은 이 11번 맛 다이아룩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 마필이 왜 못 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못 뛰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의 체형도 괜찮습니다. 뭐 마필이 아주 크고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체형도 괜찮고 축폭도 좀 괜찮은 편이고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상하게 성적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휴양마나 2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주기 짧은 마필들은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번 경주에 출전한 이 11번마 다이아룩은 코지 기수가 이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에 저는 기습 선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막강한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싸움을 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다이아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파워밴드가 안정적인 충마이기는 한데 혹시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이아룩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 중에서는 4번마 블랙스마일을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나머지 세 마필은 믿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11번마 다이아룩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엉뚱한 마필 한 마필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7번마 스카이 로열입니다. 퍼지의 자마입니다. 이제 구전을 나와서 뭐 이렇다 성적 없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스타트도 안 되는 마필, 그렇다고 뒷심이 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연속해서 이제 김동수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아예 스타트가 안 되면서 뭐 경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마필인데 이것도 역시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왜 보느냐, 일단 이번 편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김성현 기수가 3kg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조교시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만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저는 뭐 어차피 부진마 편성에서 어떤 마필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백판일 가망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만 성공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3복 3등까지만 할 수 있다면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 7번마 스카이로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이 높다는 얘기는 입상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근데 인기만 쫓아다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경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다이아로, 5번마 파워밴드, 3번마 크레이지 망고,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스카이로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도 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차가면서 자기 걸음은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가 좀 될 가망이 높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마가 1번마 퍼지루비라든가 2번마 썬더마블, 뭐 6번마 월드조이,
9번마 즐거운 상상 뭐 이 정도의 마필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이 1번, 2번, 6번은 직전에 다 같이 뛰었었죠. 그래서 월드조이가 2착을 했었고 퍼지루비가 아쉬운 4착, 그리고 썬더마블이 4착. 이 퍼지루비와 썬더마블은 솔직히 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게이트가 다 유리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1번마 퍼지루비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에 이점은 안 왔습니다. 근데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번 게이트에서 초반 스타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입니다. 스타트가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1번 게이트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스타트가 안 돼버리면 갇히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스타트가 관건인데 또 마필이 근성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저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교하는 모습도 조금은 뭐 고개도 좀 돌아가고요. 근데 추임마인데 어쨌든 추임마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조교가 약하다.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자, 2번마 썬더마블은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어쨌든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당시에 이 청룡의 칼이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이끌었던 그런 경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막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이 마필이 좀 힘이 차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앞선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게이트도 좋아졌다. 그러면 직전에는 이 퍼지루비한테는 졌지만 이번 경주는 오히려 썬더마블이 조금은 더 강한 노림수가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월드조이는 아마 이번 경주에 거의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되겠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마필도 초반 데뷔 당시에는 스타트가 잘 안 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임다빈 기수 늘 꾸준히 열심히 타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가고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이번 편성 자체가 이 월드조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월드조이고요. 9번마 즐거운 상상은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느낌을 주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수를 오수철 기수에서 코지 기수로 좀 변경을 시켰다라는 게 저는 조금 장점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들이 비교적 선전할 가망이 높은데 일경주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1번마 퍼지루비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재밌게 보는 마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인기마들이 보시면 다 따라가는 전개 또는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경주를 주도할 선행마가 뭐냐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경마에서 선행을 간다라는 건 상당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눈에 딱 띄는 마필이 이 3번마 대원용마입니다. 자, 12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전적이 없기 때문에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3번 게이트고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도주성 선행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3번마 대원용마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뭐 7번마 초코부티나 뭐 9번마 즐거운 상상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조금 붙을 수 있는 정도지 초반에 있어서는 조제로 기수가 어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는데 경합 상황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선행을 가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최근에 이 마필이 뒷심 부족을 과연
보완했느냐가 문제고, 출주 주기가 2주라는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전개로 봐서는 기습 선행을 갔을 때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 스타트가 딱 되면 3번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 9번마 즐거운 상상이 조금은 빠르게 이 앞선의 마필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6번마 월드조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탄력을 보일 거고요. 직선주로 딱 들어서게 되면 안쪽에서 2번마 썬더마블이 추입 승부를 할 가망이 높은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월드조이, 9번마 즐거운 상상, 2번마 썬더마블, 이 인기마 세 마필을 어느 정도 믿는 가운데 복병마 3번마 대원용마가 선행을 나가서 버텨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런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산마 6등급에서 1700이다. 그럼 뭐 부진마들의 집합서죠. 그 부진마들끼리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한 마를 노리자. 그러면은 결국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은 또 승분을 할 것이고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부진마는 부진마인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죠. 이 4번마 이클립스 블랙. 솔직히 이 마필은 글쎄요, 이 그냥 부진마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막판, 근성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사행악벽이 좀 있죠. 1월 26일 경주에서 외곽의 불리함은 있었습니다. 근데 시시원 기수가 시종일관 이 말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곽을 삥삥 돌다가 마지막 직선주로 채찍을 대는데 마필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외곽으로 사행하려는 걸 시시온 기수가 계속 제외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결승선 한 200m인가 남겨놓고 결국 시시온 기수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행 앞벽이 순치가 됐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외곽으로 나가는 사행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엔 안게이트입니다. 그러면 외곽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마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국산마 6등급 마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보다는 저는 분명히 한 수 위의 마필이다 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클리스 블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베스트 킹덤, 2번마 삼방봄날, 7번마 일링크스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7번마 일링크스는 직전 1700m 경주 앞선 전개를 하고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버텼던 마필입니다. 이때 삼방봄날, 챔피언스 필드, 선갤런트 뭐 이런 마필들이 다 같이 뛰었죠. 삼방봄날이 3착을 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어쨌든 1700m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 이 7번마 일링크스는 이번 편성에서는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문제는 이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마 베스트 킹덤은 막판 탄력,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되죠. 근데 이번 경주 뭐 경주의 흐름이 빠르진 않다 하더라도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출발이 안 돼 버리면 이 1700m는 완전히 안에 갇힙니다. 그러면 자기 전개를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조금은 위험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가장 문제가 될 마필은 이 2번마 삼방봄날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 1700m 두 경주를 아주 잘 뛰었습니다. 1월 25일 경주에서 음파 뮤직에 이어서 2착을 했었고 입상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 경주 일링크스한테 밀리면서 아쉬운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을 보시면요, 1월달 경주에 인기 8위의 마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제 없이 들어온 마필인데 이때 편성이 엄청 약했죠. 그런데도 그런 편성에서도 인기 8위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예상 외의 승부로 입상에 성공했던 거고, 직전 경주 이 편성도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직전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인기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별로 없었단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갖다 댄 겁니다.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스타트도 조금은 나아진 모습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충분히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인기만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이유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기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마필들의 집중 견제를 당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징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이 삼방봄날이 처음에 데뷔 당시에 제가 강하게 한번 추천했었던 마필이에요. 한 2번 정도 추천하고 나서 이 마필은 웬만한 편성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물론 편성이 지금 약하고 계속해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입상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이 믿음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 중에서 위험한 인기마가 2마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뭐냐, 3번마 챔피언스필드, 6번마 썬더럭키, 8번마 에코포레, 이 세 마필입니다. 자, 이 8번마 에코포레는 딴 거 없습니다. 감량 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 2번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적어도 한 2번째, 3번째 선입권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 붙이면 막판까지도 끝까지 버텨내는 근성 정도는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강하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오는 이 3경주에 나오는 마필들과 어울려져 봤을 때 편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웬만한 편성에 갖다 놓으면 솔직히 이 마필을 추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편성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에 앞선을 붙일 수 있고, 앞선을 좀 붙이면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6번마 썬더로키는 초반에 좀 불리한 마필이죠. 이 마필도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1700m라는 경주 거리는 크게 어울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초반에 어느 정도의 불리함만 극복할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선행마가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마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교할 때 보면 책지까지 되면서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조교빨로 올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은 딱 보시면요, 500km짜리 좀 거고의 마필입니다. 그럼 마체형도 상당히 좋고 조교 시의 걸음도 상당히 좋은데 실전에서 걸음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3번마 챔피언스 필드는 이것도 막판 한 발입니다.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 그리고 추임만데 조교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어려운 승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의외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4번마 이클립스 블랙의 기본 능력을 좀 믿는 경주고요. 좀 위험한 인기마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배당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마필 위주로 좀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이클립스 블랙, 7번마 일링크스, 6번마 썬더럭키, 그리고 복병마로 감량 이점 있는 8번마 에코포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안말 핸디캡 14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맥스탱고, 2번마 벌기오라바,
그리고 7번마 그레이스 루트, 8번마 레드 드래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9번마 머스킨 플라이, 10번마 큐피드 시크, 11번마 그로우, 이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총 6마필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인기마 2마필을 일단 제외하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번마 맥스탱고, 뭐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앞뒤가 다 되는 좀 장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출주 주기도 지금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안하고요. 어쨌든 이 맥스탱고라는 마필은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조교가 좀 약해 보입니다. 이 조교를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닌데 보시면 취임만은 조교가 좀 강한 편이 좋고요. 선행만은 물론 뭐 조교 강하면 좋기는 한데 이 선행만은 어떤 전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몸 푸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1번마 맥스탱고는 일단 조교가 좀 약하다는 모습이고 7번마 그레이스 루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에 전개가 좀 어정쩡하다. 전개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어렵게 봤는데, 이 마필이 출주 취소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맞았을 때를 감안을 했을 때 제 예상이 맞고 제가 인기마를 제외했는데 그 인기마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배당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인기마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출주 취소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1번마 맥스탱고를 좀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이 8번마 레드 드래곤,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고 직전 승군전에서 이착을 하면서 적응을 한 마필입니다. 제가 이때 우승했던 이 오리온 알파,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선행도 가고 뒷심도 있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 알파를 상당히 강한 마필로 보고 있는데, 이 마필에는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다만 막판 터치참한테 덜미가 좀 잡힐 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경기는 레드 드래곤이 못 뛰었다기보다는 터치참이 잘 뛰었다. 저는 이쪽으로 결론을 낸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레드 드래곤이 이 늘어난 경주거리, 지금 1200, 1300 그리고 14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레드 드래곤 입장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벌교라바는 일단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라서 2km의 감량 이점, 그러니까 승군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게이트의 이점이 있고 감량의 이점이 있는데, 저는 이 마필 데뷔 당시부터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다라고 봤는데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놀면서 조금 저한테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렸던 마필이고 한 발을 참고 갔던 마필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 나오는 이 마필, 그때 뛰었던 마필들을 이번 경주에 나오는데 제가 다 추천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벌교라바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데, 문제는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자, 이번 경주에 선행 후보마가 이 10번마 뭐 큐피드 시크라든가 또는 뭐 3번마 해제걸, 그리고 6번마 토어마켓,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선행을 노릴 텐데, 저는 이 2번마 벌교라바가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을 가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선행을 가면 저는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벌교라바가 좀 선행을 가기를 좀 바라는 경주고요.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들 중에 좀 약하게 봐야 될 마필이 10번마 큐피드 시크입니다. 자,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나오고 끈끈하게 버텨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발이 조금 모자랐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앞선을 가야지만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교라바가 선행을 간다면 큐피드 시크는 외곽에서 계속 붙여서 거리적 손해를 보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로 이 큐피드 시크는 조금은 약하게 볼 생각이고요. 재밌는 말은 이 9번만 머스킨 플라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데뷔 당시에 추천을 좀 했었던 마필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정책에 딱 들어가 버렸죠. 이 마필은 초반, 그러니까 데뷔 당시에는 앞선 전개를 하다가 무너지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습성에 적응해 나가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지금 가능한 마필로 바뀌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3착을 했는데 솔직히 이때의 3착은 기수빨 그리고 편성이 원체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머스킨 플라이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보다 편성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기는 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생각 갖고 전개를 펼친다면 저는 뒷심까지도 살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머스킨 플라이고요. 또 하나는 11번마 그로우입니다.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마하다가 이 경마 마필의 기본 능력 전개 그 이외의 요소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김동수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같이 뛰는 편성에서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11번마 그로우는 23전을 뛰어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있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침칙에 확 들어서서 거의 바닥권에서 놀다가 최근에 서서히 좀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21번마 그로우한테 바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인기권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견제가 있는 마필도 아니고 경주거리 경험 그리고 어쨌든 23전을 뛰었기 때문에 관록으로 맞서볼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예상 외의 승부도 가능한 마필로 11번마 그로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물론 어떻게 보면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8번마 레드 드래곤과 2번마 벌교라바의 단방 승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 9번마 머스킨 플라이나 11번마 그로우는 삼복용이 되겠죠. 근데 그런데도 이 머스킨 플라이나 그로우가 조금 인기권에서 밀려있을 가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1번만 맥스탱고가 선전을 한다면 제 예상은 뭐 꽝이 되는 예상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번만 맥스탱고의 전개가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레드 드래곤 2번마 벌교라바 9번마 머스킨 플라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그로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연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의외성을 내포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외성이라는 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편성에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아닌 다른 마필들이 인기마 대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로열 플러스 그리고 4번마 스파르탄 9번마 스터닝펄 10번마 엘리트 피스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국산마 5등급 마필들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그리고 정체기에 들어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편성은 솔직히 아닙니다. 자, 1번마 로열 플러스 게이트 A점 문세영 기수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인기를 끄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근성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게이트 2점의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번마 로열 플러스가 전개가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4번 게이트에 있는 스파르탄, 이 마필은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승군전에서 어쨌든 승부를 해보려면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번마 로열 플러스는 경합 상황에 조금 약한 말이고, 4번마 스파르타는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는 마필이죠. 자, 여기에 제가 재밌게 보는 말, 2번마 에덴의 동쪽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는 순간엔 1번마 로열 플러스나 4번마 스파르탄 인기마이긴 하지만 어려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에덴의 동쪽은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저는 솔직히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병치레가 좀 많았던 마필이고, 최근에 조금 컨디션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저는 이 마필이 최근에 스타트를 못 끊고 있는데, 각지를 변경한다라기보다는 스타트가 안 됐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 각지를 변경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선행마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쨌든 뭐 강량 이점도 안 왔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 그리고 발빠른 마필이 양옆에 있기는 하지만 에덴의 동쪽의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저는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9번마 스터닝 펄. 자, 직전 경주에 이 송재철 기수를 보면서, 송재철 기수가 지금 그 조교종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 경주를 보면서 아, 송재철 기수가 참 기승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편성은 솔직히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편성이고, 좀 능력마들이 많이 나왔던 편성에서 인기 3위였던 마필입니다. 결국 스터닝 펄도 어느 정도의 그 인기도 그리고 능력도 인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딱 되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밀고 나오면서 쭉 해서 앞선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송재철 기수가 느닷없이 이 마필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겠다는 뜻이었겠죠, 송재철 기수의 입장에서는. 근데 6번마 플라잉 데이가 자리를 딱 잡고 자리를 내주지를 않으니까 약간 마필이 내측으로 사행하려는 기운을 보이면서 송재철 기수가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이때 이 10번마 스터닝 펄이 그냥 앞으로 쭉 빠졌다면 앞선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선행을 간 마필이 11번마 레인스타거든요. 레인스타보다는 스터닝 펄이 훨씬 빠르죠. 이 스터닝 펄은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전개가 전혀 나오질 않는 상황에서 4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돌고 막판 걸으면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패대기를 쳤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야 기수, 물론 뭐 송재철 기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마이야 기수가 기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직전과는 다른 전개겠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마이야 기수가 외곽 번호에 있는 마필을 갖고 승부하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 그리고 10번마 엘리트 피스가 또한 인기만데,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복마입니다. 기복마고, 물론 직전 경주 입상했죠. 입상했으니까 마필의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제가 좀 추천할 에덴 동쪽을 이겼던 마필이고, 근데 이번엔 일단 외곽으로 와 있다라는 게 이 엘리트 피스 입장에서는 좀 안쪽에서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는 게 조금 불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는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주에
좀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가 그나마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스터닝펄입니다. 자, 여기에 앞선을 전개할 가망이 있는 2번마 에덴의 동쪽의 기습선행을 노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11번마 배다리 쾌검입니다. 아마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순발력이 막강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순발력이 사라지면서 부진의 늪에 빠졌죠. 국산마 5군에 승군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약간 각질 변경을 하면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데 근성까지 보유한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 11번마 배다리 쾌검이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되고 2번마 에덴의 동쪽이 나가고 1번마 로열 플러스 4번마 스파르탄 뭐 여기에 9번마 스터닝펄도 붙일 것이고 10번마 엘리트 피스도 안으로 파고들 텐데 이렇게 막 뭉치는 전개가 될 가망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때 이거를 근성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맵이 11번마 배다리 쾌검입니다. 물론 김동수 기수가 최근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태만한 기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김동수 기수, 제가 작년에 김동수 기수의 맛들들 상당히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모습 정도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될 텐데 어쨌든 이 배다리 쾌검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도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 있는 마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크게 견제가 있을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막판 근성감만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1200m에서 이 막판 탄력 승부, 다시 말하면 추입 승부가 벌어질 가망이 지금 높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뭉치는 전개가 됐을 경우에 1200은 추입 승부가 나옵니다. 늘어서는 전개, 앞선이 늘어지는 전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앞선의 마필들이 꽂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다리 쾌검이 들어온다면 저는 배당의 멜트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7번마 챔프함성입니다.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딴 거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들이 뭐 인기마 로열 플러스가 13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한 마필입니다. 자, 스파르탄 8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하고 승군한 마필. 스터닝펄은 뭐 비교적 아직 보여줄 거는 더 있는 마필이죠. 4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10번마 엘리트 피스 11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만건만하게 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챔프 함성은 지금까지 3번을 나온 3살짜리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선전을 할 가망이 높은 마필이 7번마 챔프 함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보병마 내지는 배당마 위주로 좀 조합을 해보려고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성, 다시 말하면 배당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스터닝펄, 2번마 에덴의 동쪽, 11번마 배다리 쾌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챔프함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 2번마 아인슈페너, 6번마 스포르차, 8번마 드리머 위즈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이 뒤에 뭐 1번마 스페셜 타임이나 뭐 11번마 한강글로리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붙을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앞선이 저는 조금 순발력들이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거리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6번마 스포르차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은 없는 마필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경합 상황에서 조금 무너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좋지만 단독 선행을 간다면 저는 힘한배라면서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합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솔직히 장담하기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이 8번마 드리머 위즈
자, 이 마필이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보니까 순발력이 막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와서 가는 마필인데, 조금은 이 마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탑티어와도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그 다음 경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교적 좀 강한 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인데, 이때가 좀 아까웠던 경주죠. 이 선행을 가고도 막판에 걸음 무뎌지면서 무너졌는데 1400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1200이기 때문에 앞선을 가면 좀 버틸 수 있는 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솔직히 앞선을 가는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스포르차가 가장 불리할 텐데 이 2번마 아인슈페너는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죠. 근데 막판 뒷심이 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이 아인슈페너가 입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버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추천을 자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계륵 같은 존재예요. 전체적으로 전개를 흐트러 놓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게이트에서 좀 최적의 전개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6번마 스포르차가 쫓아오고 8번마 드리머 위즈가 어깨 짚어가는 전개가 됐을 때 6번마 스포르차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2번마 아인슈페너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고요. 만약에 이 세 마필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다면 전개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11번마 한강글로리입니다. 전적은 뭐 1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은 못하죠. 못하는데 이 마필은 역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12월 15월 경주 샤인온미, 마이티아미, 두손 오픈 이런 마필한테 진 거고요. 그 다음번 경주 바로 다 나온 우아센, 플라잉카라 이런 마필한테 졌고 직전 경주 오늘도 스마일, 대응클래스, 리얼딜, 도끼드래곤 이런 마필들한테 진 겁니다. 지금 이 마필들이 만약에 이번 편성에 나온다면 다 인기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상당히 강했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선이 정말로 빠르게 전개가 돼버리면 따라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앞에 붙여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좀 스타트를 끊어내야 되는 마필이 11번마 한강글로리고요. 아마 이 1번마 스페셜 타임이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입니다.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좀 앞선을 좀 붙여 뛰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뭐냐면, 이번 편성에서 앞을 가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막강 탄력을 갖고 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 자체가 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는 게 1번마 스페셜 타임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뭐냐? 9번마 럭키한울입니다. 자, 11번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성적이 없기 때문에 뭐 걸음이 더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출전합니다. 출주 주기도 짧죠. 제가 오늘 김효정 기수 마필을 좀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조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교발로 막판 탄력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럭키한울입니다. 지금 이경주 편성은요.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경주이기는 한데 그 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냐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들 약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덮칠 수 있는 마필, 전혀 엉뚱한 마필들이 좀 덮칠 수도 있습니다. 막판 탄력으로는 솔직히 5번마 템베거도 무시는 못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너무 스타트가 안 되고 있죠. 너무 뒤에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0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드리머 위즈, 2번마 아인슈페너, 11번마 한강글로리,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럭키한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왕이면 엉뚱하게 9번마 럭키한울이 한번 멋있게 막판 탄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어느 정도 믿음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1번마 머스킷데이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 3착을 했습니다. 3착을 한 경주도 뭐 한강 캡틴, 라이징모 이런 마필한테 졌던 경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 그리고 막판 탄력, 저는 이 마필은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다. 그리고 외곽입니다. 1700의 외곽 절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서울돌풍, 9번마 히어로전사, 10번마 브라이트카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곽 마필들이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가망이 높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실버한 머스킷데이는 외곽의 불리함은 있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브라이트카이는 선행입니다. 선행.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막판 버티기 가능하다. 9번마 히어로전사도 역시 뭐 브라이트카이와 비슷한 전개를 펼치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 근데 이 마필은 지금 보시면 14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준우승만 5번을 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 마필이고요.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서울돌풍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이번 경주는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다 외곽에 있고 17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2번마 서울돌풍이 선행을 가도 막판까지 버티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 9번마 히어로전선과 10번마 브라이트카이가 조금은 빠르게 이 앞선의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11번마 머스킷데이는 선입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기에 좀 인기마로 대두될 마필이 5번마 아크로마린입니다.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적은 뭐 16번을 나와서 2번 우승, 2착 3회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기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비교적 강자급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요. 스타트가 문제인 마필이죠. 스타트가 조금 약한데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아크로마린의 전개가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아크로마린이 쫓아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뒷직선 주로에서 무빙을 좀 빨리 떠서 앞선에 붙여서 가는 전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를 않다면 전개도 꼬일 가망이 높고 뒤에서 올라오는데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울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조교는 그런 대로 강하게 시키고 있는데 걸음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기 글쎄 2위권, 3위권 정도는 될 마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만만 쫓아다녀서는 경마에서 승부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기에서 재밌게 보는 마필은 뭐냐 하면 4번마 브라운 골드입니다. 뭐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3, 4코너 지점에서는 저 마필 올라오겠다 했는데 막판 걸음이 확 퍼져버리고 막 이런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 브라운 골드라는 마필은 좀 전개가 부드러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바로 뒤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성적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나름 자기만의 전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은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800m 장거리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1700까지는 저는 소화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는 게 4번마 브라운 골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머스킷데이, 10번마 브라이트카이, 4번마 브라운 골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히어로전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죠. 2000m 경주고요. 전체 16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지명 관계상 16번마 황금 럭키는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대상 경주 길게 설명은 안 하죠.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부산일보배가 조금은 아쉬웠죠. 뭐 제가 예상은 안 했지만 마이티고 분명히 복병의 역할은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빈체로 카발로. 근데 이 두 마필 조합의 복승 배당이 엄청났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글로벌 히트가 빠진 가운데 현재 최강마가 뭐냐, 이거를 가리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부산마들이 강세죠. 그래서 일단 뭐 영원한 우승 후보 2번마 스피디형, 12번마 석세스 백파, 13번마 투혼의 반석, 뭐 이 마필들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4번마 미러클 마린이 최근의 연승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앞선에서 끈끈하게 뛰고 있습니다. 거기도 2000m는 어떻게 보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유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이 서섹스 백파와 같이 뛰었죠. 그러면서 뭐 막판에 석세스 백파한테 당연히 잡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 능력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어쨌든 저는 4도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미러클 마린을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선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자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석세스 백파를 이겼다라는 거는 고무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강편성에서 강자들과 어울려서 뛰어본 그런 경험은 많지 않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상승세는 좋지만 저는 이 마필을 뒤로 돌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마 세 마필, 뭐 스피드형은 어쨌든 지금 뭐 글로벌 히트가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에 게이트가 유리해졌고요. 직전에 부산일보배에서 블랙맘바를 가지고 유현명 기수가 패대기를 쳐놨기 때문에 물론 3차기니까 못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압도적 인기 있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피드형을 가지고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석세스 백파는 저는 이 마필이 글로벌 히트의 뒤를 이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고 있는 마필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 석세스 백파를 계속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서승훈 기수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투혼의 반석은 글로벌 히트가 없는 가운데는 최강마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서서히 조금은 사라지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마필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의문부호는 있지만 그래도 강자의 면모는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뭐 묻지도 따지도 않는 마필 블랙벨트. 자, 이제는 따져야 되죠. 왜?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작년 그 그랑프리 경주에서 보여준 경주력이면 그때 앞선을 탁 나가면서 그때 아메리카 골드와 경합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완전히 안 되는 마필 뭐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는 솔직히 이 블랙벨트라는 마필이 대상 경주급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배팅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원평 스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필은 지금 1등급의 데뷔전이라고 봐야죠. 3세에 1등급 올라온 마필이고 5전 5승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과천시장배 경주 때 이 원평 스톰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평 스톰이 막판에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때 스타트도 안 됐거든요, 외곽에서. 그리고 원평 스톰이 원래는 좀 앞선 붙여 뛰는 마필인데 근데 뚫고 올라오는 힘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상당히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정말 강자들을 만났습니다. 강자들을 거의 우리나라 최강마들이 다 나왔다고 봐야죠. 강자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편성에서도 이 이마필이
통할 걸음이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입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 원평스톰이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그래서 판도를 조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인기마인 4번마 미러크 마린을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원평스톰, 2번마 스피드형, 12번마 석세스 베파, 13번마 투혼의 반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편성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마필이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배팅을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크게 배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이클립스 아너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이클립스 아너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뭐 거의 인기 1위를 할 가망이 높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클립스 아너는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요,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 근데 승군전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죠. 근데 이 1번마 이클립스 아너 정도가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클립스 아너를 완전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승군전이라는 거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산마들과도 뛰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이클립스 아너를 강하게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첫째 문제고, 강하게 믿는다 해도 그럼 어느 마필과 조합을 이룰 것이냐. 왜? 이클립스 아너를 놓고 배당이 많이 뚫릴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이 될 거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는 10번마 TG 에너지가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직전에 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2회전 3회전 경주를 보시면 2착 1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의 전적을 보시면 33번 올라와서 1착 1번이죠.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 30전 동안 우승이 없었던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고 배팅하기는 어렵죠. 자, 11번마 파워 H드가 최근에 좀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들쭉날쭉, 즉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를 놓고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배팅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요, 아마 뭐 인기마가 되겠죠. 1번마 이클립스 아너나 10번마 TG 에너지, 11번마 파워 H드, 이 마필 정도 뭐 생각해 볼까? 근데 배당의 메리트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주 마필이 좋아 보인다, 압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웬만하면 배팅 안 할 경주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도끼 드래곤, 3번마 원더풀 로드, 6번마 나노메타, 10번마 왈체 여왕, 뭐 이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뭐 1번마 도끼 드래곤은 좀 편성이 약해야 되는 경주죠. 약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닌데, 그런데 쉽게 뺄 수도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 마필에 비해서는요. 이 마필 지금 편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죠. 물론 지금 스타트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뭐 꼭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저는 김영군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낼 가망이 높다. 그리고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앞선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원더풀 로드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두 경주를 보시면 스타트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도 좀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앞선을 못 간다면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조교시에도 뭐 고개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크게 최근의 모습에서 좀 달라진 변화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6번마 나노메타는 이 데뷔 당시에 제가 몇 번 추천을 좀 했었던 마필인데, 17번을 나와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뭐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근데 어쨌든 상승세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 전개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고. 자, 10번마 왈츠의 여왕은 직전에 이제 승군전에서 고전을 했는데, 저는 이 10번마 왈츠의 여왕의 기본 능력을 좀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성에 갖다 놔도 이마필은 자기 걸음을 내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곽이긴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좀 빠르게 앞선에 좀 붙일 가망이 있는 마필이고요. 좀 병치레를 좀 했던 마필이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 즉, 순발력과 막판 뒷심이 좀 밸런스가 맞는 마필들이 1400m에서는 좀 잘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왈체양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인기마 중에서 1번마 도끼드래곤과 10번마 왈츠의 여왕 정도는 저는 좀 가능성이 있게 보고 있고, 3번마 원더풀 로드나 6번마 나노메타는 놓고 배팅하기에는 조금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뭐냐? 일단 먼저 보는 마필은 미오도 다시 한 번이죠. 9번마 명진불패입니다. 자, 이 마필이 상당한 근성을 갖고 좀 뛰는 마필입니다. 한땐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좀 조교할 때 보면 좀 이 주행하는 모습에서 중심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상당히 활발해 보이고 상태도 조금은 양호한 편입니다. 자, 이마필이 뭐 발주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뭐 발주 취소가 되기도 하고 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그 과거의 그 날카로운 맛, 그러니까 막판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맛이 조금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막판 근성을 한번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좀 체중 변화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자, 이 마필이 이제 449, 451, 뭐 이 언저리에서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좀 체중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명진불패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막판의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7번마 유레카입니다. 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조교 모습을 보면 채찍까지 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 뛰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은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나마 좀 과거에 보였던 모습으로 보면 3번만 원더풀 로드가 순발력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지만 바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유레카입니다. 여기에 1400m 경주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제 6세가 된 마필이고 서서히 좀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왈츠의 여왕, 9번마 명진불패, 7번마 유레카,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도끼드래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큰 대상 경주가 있는 날은 그 다음번 경주들이 솔직히 다들 좀 맥들이 좀 빠집니다.
뭐 대장 경주에 적중했다고 해서 배당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울 10일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자기 능력을 폭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그냥 가볍게 인기마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공략이 별로이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경주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또 분위기 타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데, 자, 일단 그 중심에는 이 5번마 페퍼엑스가 있습니다. 자, 5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 3회, 복승률 80%. 그 우승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한 번 입상에 실패한 경주가 과천시장배 경주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죠. 예, 뭐 원평스톰이나 파이널 K는 3세임에도 1군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페퍼엑스라는 마피를 상당히 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평스톰이나 파이널 K보다는 조금은 약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도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이 지금 3세인데 지금 3세 1등급 마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원평스톰하고 파이널 K 두 마필이거든요. 세 번째 3세 1등급 마필이 5번마 페퍼엑스, 즉 올해 안에 1군 갈 것이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결국은 이 문세영 기수가 이 페퍼엑스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앞선을 덮칠 것이냐입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선행을 나갈 것이냐죠. 근데 이 5번마 페퍼엑스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이번 경주는 솔직히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기만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페퍼엑스가 선행보다는 바로 뒷자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어피어 구도먼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좀 아쉬운 승부를 계속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때 경주는 스타트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망치나 싶었는데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근성을 가지고 올라왔죠. 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1400이었다면 저는 어퍼스틸이라 봅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마필을 이때의 경주를 딱 보면서 이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막강해서 선행 승부도 가능한데 따라가는 전개까지도 되는 마필이라면은 결국 그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만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어프 굿 우먼과 페퍼엑스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페퍼엑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놓고 보면요. 근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어퓨어 굿 우먼이 솔직히 안게이트 쪽에 있었다면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외곽에 있다라는 게 조금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번마 태평 파이터도 생각보다 지금 그 승률이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처음에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제 혼합 상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초반 데뷔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태평 파이터도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1400m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글쎄요 장거리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1400까지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평 파이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7번마 드래곤 불패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5번을 넣어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태평 파이터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때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좀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죠. 드래곤 불패가 이런 전개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글쎄요, 이 마필이 원래 선행을 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휴양 이후에, 상당히 좀 장기간 휴양을 한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휴양 복귀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번 경주에서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완전히 밋밋한 마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월 달에 드래곤 불패가 보여준 모습과 2월 달에 드래곤 불패가 보여준 모습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는 뭐 다시 예전의 모습을 좀 돌아온다면 충분히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인정해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추천은 안 할 건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은 이 9번마 마이티숀입니다. 자, 이 마필도 글쎄요, 생각보다 전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걸음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상당히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고, 이 스타트가 좀 문제입니다. 이 처음에 스타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좀 중요한데, 막판 근성하고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작용은 하고 있는데, 스타트 보완만 된다면 자기 걸음은 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저는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숑까지는 추천은 안 할 거지만 다음번 경주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좀 봐두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페퍼엑스, 10번마 어피오 구두먼, 4번마 태평파이터,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드래곤 불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